일단 봅시다. 좀 정리만 하고.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뢰를 받았다. 이런 거 만들어줘. 나 200만원 줄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들어야지, 그러면. 나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사원관리 시스템이 있던데 사실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야 돼. 이제부터. 이 사원관리 시스템은 관리자라는 게 한 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원을 입력받아 등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예요. 나는 이제 사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원이 한 명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번호, 이름, 성별, 직급. 1번 사원은 뭐 1번이고 이름은 뭐고 성별은 뭐고 직급은 뭐야. 이렇게. 2번 사원은 2번이고 뭐 이름 뭐고 성별 뭐고 직급 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한테는 이제 퇴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삭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 정도? 로 할 건데요. 번호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최초의 사원을 등록을 시켰다 그럼 얘는 1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사원을 등록을 시켰다 그럼 얘는 2번이 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만들죠. 헤더 파일. 이건 그냥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include cstdio cstdli cstring cfind cs 이렇게 그냥 자주 쓰는 거 담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소스로 와서 include header.h 하면 되지. 그럼 여기 그냥 다 복붙되어 있는 거니까. 뭔지 아시죠? 첫 시간에 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함수 하나 만들고. 그러면 학생 클래스 만들듯이 여기 헤더 파일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듭시다. 사원 클래스를 하나 만듭시다. 이게 이제 좀 자동 완성인데 이거 필요 없고 사실. 사원 보통 인플로이라고 하죠. 이거 맞나? 틀린 거 맞나? 노동자인가 이거? 피고용인? 뭐 사원 정도 되겠네 그러면. 인플로이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퍼블릭 하나 박아놓을 거고 int 넘버 사원에 대한 번호 그리고 이름을 저장을 할 거고요. 이름은 뭐 100자? 100자 정도? 굳이 왜냐면은 100명이지 100자가 아니잖아요. 100자 할 거고 int 젠더 그리고 뭐라 하지? 랭크? 직급 랭크 정도로 할까? 랭크 정도? 이렇게 번호, 이름, 성별, 직급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사원 한 명에 대한 표현 방식인 거죠. 사원을 만약에 2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2명이 똑같은 틀 보고 만들면은 뭐 여기 이렇게 넘버, 네임, 젠더, 랭크 있으면 또 넘버, 네임, 젠더, 랭크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기능을 한 번씩 만들어 보죠. 이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지. 등록 그리고 보기 그리고 삭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프로그램 종류 같은 거 사원
보기, 사원 등록, 사원 삭제, 프로그램 종료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while true 할 거야. while true. 이거 뭐예요? 무한 루프죠. print f에서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안 끝나잖아요. 무한 루프잖아요, 여기가. 그쵸? 사원 보기는 1번으로 할 거예요. 2번은 사원 등록이라고 할 거예요. 3번은 사원 삭제라고 할 거고요. 4번은 프로그램 종료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얘네들 무한 루프잖아요. 맞죠? 무한 반복하면서 뭘 할 거냐면은 입력을 받을 건데요. 입력은 찾아봤어야 돼요, 사실. C++ 입력 받기. 그러니까 scanf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험에서는. 여기다 똑같은 거 쓰면 돼요, 그냥. exec 이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std in 그리고 0 그리고 seq and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C++ seq fseq int 뭐랄까 input 변수에다가 scanf 해서 %d 한 다음에 인풋의 주소에다가 넣어주세요 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일종의 뭐랄까 여기 C++ 레퍼런스 같은 거 있거든요. fseq 활용법, string, offset, origin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제 파일 쓸 때 많이 쓰는 건데 시작, 위치, 끝 이런 뜻이에요. 시작, 위치, 끝.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쓰죠. fseq. 그쵸? 그러니까 입력받는 값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파일에다가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그냥 교양으로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은 얘도 파일 어쩌고 할걸? 그죠? 파일 스트림, offset, orig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올려서 그냥 온라인 검색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구글링 따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레퍼런스 같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 얘는 기본이 구글이 아니네. 읽기, 쓰기, 위치 이동 이런 건데 그냥 입력 관련해서 쓰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맞네, 이것도 있었네. 헤더에다가 이것도 하나 넣어놔야 되네. define crt secure warnings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뭘 주냐면은 기다려요. 입력할 때까지. 내가 만약에 뭘 입력을 했다.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뭘 입력하든 사실 그 다음 거 무한 루프는 똑같잖아요. 그죠? 보통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한 반복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지어 주는 거죠. 특히 게임이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인풋이 1이면 이때는 사원 보기를 구현하면 돼. 인 거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원 보기. 그게 아니라 동시에 입력될 수가 없으니까 else if 해가지고 인풋이 2면 사원 등록에 관련된 기능을 넣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else if 해가지고 인풋이 3이면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기능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어서 해봅시다. 요거는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일단 보기랑 등록은 해놨고 여기 이제 사원 삭제 들어갈 거고 얘가 만약에 이제 else if 했을 때 4번이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여기 위에 있구나.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보면은 번호를 붙여놨죠. 일부러 붙여놨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여기다가 힌트 해가지고 사원 보기 얘는 이제 전체 사원 보기 이렇게 하고 얘는 사원 등록 기능인 거지. 얘는 사원 삭제 될 거고 얘는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졌냐면 자 일단 메인 함수가 실행되자마자 그냥 바로 무한 루프가 돌아버려요. 그 돌아버리는 와중에 뭘 하냐면 이걸 한번 싹 보여주고 그냥 입력을 받아요. 그럼 내가 입력하는 건 1, 2, 3, 4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죠? 1, 2, 3, 4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1을 입력했다 그럼 얘가 실행되는 거고 2를 입력했다 얘가 실행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1, 2, 3, 4 그 무엇도 아니야 이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라고 한 줄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은 1, 2, 3, 4인데 1, 2, 3, 4가 아닌 뭐 다른 걸 입력을 했대. 그럼 얘가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상은 이렇게 바뀌겠지. 실행을 하면은 고르게 이렇게 보여줘요. 고를 수 있게. 나는 여기서 이제 1번 골라야지 하면은 1번을 한번 실행을 하고 또 뭘 해요? 그 다음 명령어를 받죠. 왜냐면은 if, else if 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while문이잖아. 그럼 또 받을 거고 이렇게요. 내가 여기서 뭐 2번 골라야지 하면은 사원 등록, 3번 골라야지 하면 삭제, 4번 골라야지 하면은 종료인 거고 내가 뭐 5번, 6번 이런 거 골라야지 하면은 그딴 건 없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보기, 등록, 삭제, 종료 이렇게 뜨잖아요. 딴 거 입력하니까 뭐 얘가 그런 건 없어 라고 해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안쪽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거 종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종료. 프로그램을 끄고 싶어. 그럼 프로그램 종료라고 이제 한마디 해주고 여기다가 브레이크 해주면 되겠네. 브레이크가 뭔데요? 반복문 탈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while문이 만약에 탈출됐어. 그럼 그대로 끝이잖아요. while문을 밖으로 빠져나갔대. 그러면 끝났죠. 리턴 0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 메인 함수는. 그러니까 진짜로 끝날 수 있도록 여기서 내가 뭐 1번 입력했다, 2번 입력했다, 3번 입력했다 이런 거는 계속 돌아요. 이게 명령어를 계속 받아. 4번 입력했다. 그럼 끝나죠. 종료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메인 루프가 하나 돌고 그 안쪽에서 명령어를 입력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능이 실행되면 된다가 주된 이제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종료. 메인 루프를 빠져나가면 그냥 종료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고 그 다음 수행을 뭘 하면 좋아? 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얘가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해놓을 겁니다. employee (100명) 최대 100명 저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int count 같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기억을 해놓을 변수. 얘는 뭐냐면은 현재의 사원 숫자 저장하려고 만든 변수. 얘는 사원을 저장할 공간 100개 이렇게 할 거예요. 사원을 저장할 공간 100개. 현재의 사원 숫자니까 내가 만약에 사원 한 명을 등록했어. 그러면 얘가 1 증가하겠죠. 내가 두 번째 사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얘는 또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총 2가 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사원을 한번 보지. 소문을 돌릴 건데요. 이제 i는 0부터 i는 count까지 돌릴 거예요. 이게 사원의 숫자잖아요. 사원의 숫자만큼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employee의 i번째에다가 print info 같은 걸 실행하게끔 해놓을 거예요. print info. 그럼 employee의 i번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employee i번째는 이걸 뜻하겠네. 얘가 관리하는 공간 100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애들일 거네요. 그럼 첫 번째 놈이 print info를 한다. 두 번째 놈이 print info를 한다. 세 번째 놈이 print info를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이 employee 안에는 print info라는 기능은 없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해야 돼. 그럼 이제 만들면 되지. print info라는 기능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있는 놈이 될 거니까 얘는 뭘 하는 함수냐면 print f 해가지고 사원 번호, 내 사원 번호. 내 사원 번호는 몇 번이고 얘는 넘버 출력하면 될 거고요. print f 사원명 내 이름은 뭐야? 얘는 name 하면 될 거고 printf 해가지고 이제 성별 %s %s? 그래 %s 하자. 그 뭐야
젠더 했던 거 있잖아요. 젠더가 0이면 남자고 이게 아니면 여자야 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int f 해가지고 직급 랭크를 해주면 되겠지. 남성 여성 할까? 남성 여성 이렇게 DSSS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객체 내부에 하나씩 존재하게 되면서 해당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함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로이의 0번째 프린트 인포 해봐 하면은 지거 말할 거고, 인플로이의 1번째 프린트 인포 해봐 하면은 지거 말할 거고. 왜냐면 여기 배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써두는 이유는 배열이 내가 최대 크기가 100개인데 이 안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몇 개까지 채워졌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카운트로 따로 기억을 하는 거죠. 대체 어디까지 채워져 있지? 이 100개 중에서 이 사원의 명수는 현재 몇 명인지 알아놔야 할 거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없겠지. 초반에 아무도 없으니까. 얘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사원 번호, 이름, 성별, 직급인데 사원이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사원 번호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있잖아요. 사원 번호가 관리되는 방법은 자유롭게 라고 되어 있는데 사원 번호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붙일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입력을 할 준비를 할 겁니다. int getInt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pointer getString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헤더 파일 쪽이니까 이거는 그냥 선언만 해놓는 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예고편이잖아요. 이게 위쪽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i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const pointer prompt라는 매개 변수를 받도록 이렇게. 얘는 지금 없는 함수예요. 현재는 없는 함수예요. 내가 지금 입력할 데이터는 숫자냐 아니면 문장이냐 그렇게 두 개로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에 맞게 대응시켜 놓을 함수를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나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원 이름을 입력해야 될 때도 있고 직급을 입력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좀 만들게요. 메인 함수 밑에다가 만들 거예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여기 위에 헤더 파일에는 요놈이 있으니까.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int input 할 거고요. print f 해가지고 %s prompt 그지? 이렇게 해줄 거고 f6 std in 0 std 아니다 second다. 처음부터 끝까지 scanf 해가지고 %t input에다가 넣어줘. 그리고 return input을 return 할 거야. 이 함수는 입력받은 정수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입력받은 정수값을 리턴한다. 프린트에서 프롬프트 입력받으면 인풋에다가 넣고, 아 그래? 얘도 비슷하게 만들 건데 얘는 인풋 100자 정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얘도 프롬프트 하나 출력해주고 입력받고, 대신에 여기서는 좀 특이한 표현이 쓰여요. 스캔F 할 때 구구 여기 뭐냐 대괄호 6.n s 이렇게 쓸 거예요. 입력받은 문장을 리턴.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99개의 문자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인풋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줄은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이거는 쳐보면 나와요. 이런 거. 영화노 지금 6단계 나오네. 이런 거. 스캔F 할 때의 옵션이에요.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얘는 문장 받는, 얘는 정수 받는 함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이런 표현법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 앞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건 캐치를 해야지. 사실 여기는 주소가 있잖아요. 왜냐면 단수계를 받을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애초에 배열로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0칸인 거예요. 100칸. 근데 인풋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는 중이잖아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는 사실 요 널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99자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99개 받아요. 맥시멈이잖아요. 최대 99자. 왜냐면 마지막 한 칸은 문장 끝 나는 거 널 문자로 이제 채워놔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배열의 주소만 리턴하고, 그치,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여기서 실질적인 배열은 사라짐으로 영적 할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얘도 주석 처리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100칸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99자 입력할 거고 여기는 널문자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뭔가 입력했을 때 여기서 이제 99자 입력하면 여기 잘 들어가겠지? 하고 끝나요. 보통 생각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은 인풋은 배열의 주소만 알려주죠. 이 공간에 있어서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인풋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에 이게 지금 인풋 값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인풋이 가리키는 곳으로 0걸음만큼 떨어진 곳으로 간 곳의 주소.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끝났대. 이 함수가 return 하면 끝나죠. 그러면 그때 해제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얘는 지금 정적 할당이니까요. 스태틱이니까. 함수가 끝나도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제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이때. 인풋은 new 차 100 이렇게. 그래야 딜리트를 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공간이 잡혀있는 상태일 거니까. 이게 일로 가야겠네. 아니다.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동적 할당을 해야 된다. 함수가 끝나면은 인풋 자체가 사라지니까. 인풋은 내가 나중에 또 써야 되는데 싶은 거잖아요. 나중에 또 써야 되는데 미리 알아서 사라져 있으면 곤란해지니까 이거는 동적 할당해서 내가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킬 하겠다. 그러니까 소멸시키겠다. 얘는 이제 힙 영역의 생김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getString 한번 끝나면은 얘는 해제를 해줘야 되지만 그건 나중이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놔요. 얘는 끝나면 메모리 해제해줘야 해. 이렇게. 여기 뭐 이런 메모예요, 메모.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정수 받는 거랑 문장 받는 거랑 이게 상황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수는 그냥 받으면 끝인데 문장은 받고 나서 뭔가 따로 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록 이거 해보죠. 추가 및 등록. 추가 및 등록. 이렇게. 등록 어떻게 하면 돼요? 등록하려면 일단 이렇게 묶음 단위로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번호는 알아서 시스템에서 붙일 거고 사원명 받아야 될 거고 성별 입력해야 될 거고 직급 입력해야 될 거고 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록은 서포터 네임 여기는 이렇게 하자. 서포터 네임은 getString 할 거예요. 이렇게. getString 사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get gender. 젠더는 0 아니면 0 말고 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int를 입력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성별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 포인터가 아니라 int여야겠지. 그리고 얘는 랭크 직급을 입력해 주세요 해야겠지. 그럼 name, gender, rank라는 변수가 하는 일은 뭐냐? getString이 return 해온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getString한테 이런 이제 매개 변수를 주면 프롬프트가 하나 출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입력을 받죠. 인풋에 넣어요. 그리고 인풋을 다시 이 자리에다가 리턴을 하겠대요. 인풋이란 사실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값이잖아요. 그 결과값이 네임에 들어간다면 네임 안에는 내가 입력한 무언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리턴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여기 할당 연산자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성별을 0을 입력했대.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여기 프롬프트는 뭐예요? 성별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장이죠. 그럼 그 문장 프린트F 할 거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두 줄로 스캔F를 해가지고 인풋을 0을 했다. 그럼 인풋 값 0이고 여기다가 이제 return 0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0이 젠더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다 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면은 이런 꼴이 되겠지.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사원 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지금 뭐 없잖아요. 전체 사원 어디 있어? 사원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2번 눌렀어요. 등록하면은 사원명 입력하라 그러죠. 그럼 여기 이제 뭐 김철수 성별 0번이래 직급 뭐 대리래 하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쭉 입력받고 여기서 다시 메인 루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사원명, 성별, 직급이라는 속성은 입력받아서 등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력받아 등록이니까 애초에. 근데 이게 김철수, 영, 대리 이런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요. 이만큼을 한 묶음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넘버까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초에 등록이 됐으니까 1번 사원 김철수 남자 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2번을 했어. 얘는 뭐 김민수래. 0번이래. 얘는 뭐 사원이래. 그럼 얘는 2번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력받을 필요가 없지. 사원 번호를. 왜냐면 그냥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성자가 처리하게끔 할 겁니다. 이 앞쪽에서. deploy. 생성자, 샵포인터 네임, int 젠더, 또 샵포인터 랭크. 그럼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은 거 생성자잖아요. string copy this.이 아니라 this 화살표 네임에다가 네임 넣을 거고요. 또 this 화살표 젠더에다가 젠더 넣을 거고 랭크도 네임이랑 지금 비슷한 놈이니까 this의 랭크에다가 랭크를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넘버잖아요. 그렇죠? 넘버는 int 뭐랄까 넘버 카운터 1. 그리고 얘는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생성자? 그래, 생성자에다가 하자. 생성자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this의 넘버는 넘버 카운터라고 할 거고요. 생성자에 의해서 뭔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넘버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최초의 생성자를 실행했어. 그러면 넘버는 지금 1이죠. 넘버 카운터가 1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넘버 카운터는 2가 됐죠.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실행했어. 그럼 여기서의 넘버 카운터 저장되는 숫자는 2잖아요. 그러면 2번 사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는 사원 입력받고 성별 입력받고 직급 입력받고 얘를 조립을 해야지. employee 2는 new employee name이랑 젠더랑 랭크랑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한 번씩 요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반복문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사원 등록은 그냥 내가 2번을 누르면 사원 등록이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몇 번 반복해 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사원 등록을 하고 싶어. 여기 뭐 이렇게 썼어요. 성별 썼어. 직급 썼어. 얘 1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실행된 거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조립을 한 거잖아요. 내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조립되는 소스는 여기 있다고요. 생성자에 의해서 조립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만들자마자 같이 채워주면 좋겠다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 좀 써놓고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에게 문장을 입력받는다. 즉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일단은 전체적인 틀이에요. 이게 지금 뭐 안 했어요. 그냥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객체 생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배웠던 것들, 뭐 앱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없네. 컨스트 이건 상수 만드는 거. 컨스트 차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좀 더 이제 시끌스럽게 써보자는 거예요. 이거 뭐야 시원하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쓰임새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고 컨스트라는 걸 처음 봤다면. 그리고 배열, 또 포인터 지금 다 쓰고 있고 입력받는 거 쓰고 있고 뭐 if, else if 쓰고 있고 또 break 이런 거 쓰고 있고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은 이런 거, new 하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생성자 나머지 거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왜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게 이놈들을 까보는 거 해야 될 것이며 까보는 거 지금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1번 했어 인플로이에 1 저장을 안 했구나. 저장은 배열에다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 여기서 만들면 뭐해? 조립까지만 한 거잖아요. 지금 저장해야 되는 곳은 여기잖아요. 인플로이 배열이잖아요. 근데 배열에다가 추가를 안 했죠. 근데 얘는 배열의 개수만큼 접근해가지고 배열에 접근해가지고 프린트 이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립만 했지 아직 저장은 안 한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잠깐 고민해 보시고 남은 거 이거 내가 만약에 사원 3명을 추가했다
그러면은 3명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야 될 것이며 3명 중에서 나는 2번 사원을 삭제시키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기능이 문제없이 돌아가야 될 것이며 프로그램 종료는 이미 끝난 거고 얘는 중요한 거는 사원 보기랑 삭제 그리고 사원 등록을 할 때 이 배열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할지 왜냐면 배열에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꺼내서 쓸 거니까 뭐 방식은 더 자유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완성시켜서 오실 분들은 완성시켜 보시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것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것까지만 올려드릴게요. 우선은 나머지 완성은 내일 이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뭐라 할까? 생성자, 소멸자를 활용한 사원 관리 프로그램을